네, 다음 주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뭘 더 봐야 할까요? 오늘 시장이 오히려 더 헷갈림을 주는 건지 싶기도 하네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이유 다 아시겠죠? 오늘 갑자기 액션이 크게 보여진 곳 바로 2차 전지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가는 거고 그럴듯한 이유는 들었는데 그러면 연속을 기대할 수 있을 법한 건지 판단 주신다면요? 네, 이럴 줄 알고 저희가 몇 주 전에 2차 전지 얘기를. 야, 그건 이제 또 했지, 그랬지. 이거, 예, 됐습니다. 이제 요즘 그런 거 너무 하면, 예, 그냥 정도 얘기를 가는, 예. 오. 할 거 다 해주셨는데. 네. 예, 왜 이러십니까? 예. 일단 2차 전지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바이오 일색 쫙 네, 가고요. 맞아요. 네, 오늘은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저 밑에 쳐져 있던 무슨 리튬 회사들은 네. 처음도 안 됐었어요. 이랬던 게 이제 불을 뿜으면서 이걸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죠. 순환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리튬 가격 좀 올랐다. 어제 봐라 미국에서 앨범알 올랐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하는 작은 자극제가 하나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이건 결국 그냥 그만큼 이제 밀렸던 상황 쪽에서 소외받았던 쪽들이 나도 좀 살아있어요. 여기 주식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러면 이를 안고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 실적에서 솔직히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여줬던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AMPC 빼게 되면 영업이익 50억? 네, 이게 미미하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적 발표 전에 뭔가 좀 한번 좀 쫙 돌리고 예, 그런 쪽에서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체크를 해야 될 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조금 있다가 또 잠깐 볼 그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또 선택된 섹터와 선택된 모습들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조드렸지만은 이제 BBBA 법안 통해서 일단 전기차들은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을 좀 겪어야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나 차 팔아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네. 보조금 $7,500 못 받게 되면은 그만큼 뭔가 원가를 낮추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마 북미 쪽에서도 가장 핵심은 우리 LFP를 쓰겠다. 좀 좋은 LFP 주세요라고 줄 서 있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나 모두 다 그를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캐즘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쪽은 그쪽이다라는 얘기를 무지만히 강조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변화가 나오면서 오늘 주도를 하는 리튬 어쩌고저쩌고들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딱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그 중에가 양극재,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이 종목이 두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챙겨와 주셨나 봅니다. 관심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추가 시세 후보군이고요. 이제 비중국산 LFP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KLFP, LNF를 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때 이거는 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랑 똑같은데요. 예, LF는 양극재, LFP 쪽에서 양극재를 주력할 거고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갈 네. 겁니다. 그만큼 살려주세요. 그런 쪽에 대한 변화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변화를 감지하면서 합작법인까지 설립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음극재는 조금 있다가 to be continued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세 번째가 ESS도 잘 봐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신성 ST인데요. 언제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대요? 네, 쭉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번에 실적 요 회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변화가 강하게 나올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때는 근데 실적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다시 좀 밀릴 것 같고요. 3분기부터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실적이 폭발할 겁니다. 그거를 좀 반영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ESS의 성장을 그대로 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을 살짝 좀 기다리자. 실적 발표 이유를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대주전자재료는 참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미국이 중국에 대한 흑연 관세를 93.5% 때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총 그러면 160%가 되나요? 그 50% 관세까지 합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흑연 우리 안 써. 다음으로 음극재는 뭘로 넘어갈까? 실리콘 음극재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료가 강하게 부각받았다라는 쪽들도 보시면서 해당되는 특별 섹터 거기에 맞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시장을 대응하는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아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그중에서 보석을 찾는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석 주셨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목표가는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벌써 하는 거예요? 네. 2차전지 하는 김에 같이 볼까요? 이따가 하려고 아껴놨는데. 아껴두셨어요? 네, 그걸 벌써 훅 하면. 그럼 이따 또 해요. 창피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그럴 겁니다.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져갈까? 네. 네, 여기서 증자가 있죠. 네네. 예, 증자가 있는데 그걸 받을까 말까. 예, 받으세요. 그럼 받는 게 맞습니다. 받고 조금 더 그 부분을 길게 보고 혹시나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또 시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기존에 샀던 것들을 약간 좀 줄여가면서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희석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성과는 조금씩 느릴 겁니다만 이렇게 스토리가 부각되면서 강하게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줄여가는 건 좋다라고 보시면서 여전히 근데 할 일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높은데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움직여주니까 반갑긴 해요. 네, 그런데 앞으로 큰 그림상에서 이제 얼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 움직이느냐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양시장은 미증시의 훈풍을 받아서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다소 온도차를 나타냈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 키 맞추기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감 현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들도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인 만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우선은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최근에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다 보니 그 레벨대에서의 저항도 있고요. 강달러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186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잘 포지션을 이어가면서 0.3% 가까이 올라가며 종가 기준으로 820선에 안착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1,390원대 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주체들의 양 매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4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에서는 600억 원 이상 사는 모습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0억 원 이상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이 된 점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볼 텐데요. TSMC의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IT 투톱은 어제 굉장히 크게 갈리고 나서 오늘도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정도 상승했죠.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 확인됐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전에 체크해봤을 때 양전에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어서 거기서 더 크게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일단은 27만 원 부근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도 내려갔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소폭의 하락, 이오테크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갔었죠.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내렸고요. 유한양행도 어제 상당히 급등 나오고 나서 오늘은 3% 가까이 밀리면서 끝났고 파마리서치, HLB도 쉬어갔습니다. 알테오젠이 이번 주에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오늘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알테오젠 제외하고도 보로노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1% 넘게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이지만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으로 끝났고 현대 로템이 1% 이상 하락,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2차 전지 오늘 체크해 봐야겠죠. 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면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주인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셀 3사도 강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오늘 실적 발표했고 유상증자 공시도 있었죠. 오늘 20% 가까운 급등으로 마감지었고 에코프로 그룹주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 BM이 9%대 강세, LNF도 12%가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중국의 리튬 가격도 지금 3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상무부에서도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소식들이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본다면 자동차 쪽에서는 좀 엇갈리는 분위기였고요. 유틸리티,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어제는 쉬어갔지만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가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이나 패션, 카지노, 여행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보자면 지주사 쪽에서는 삼성물산은 5% 정도 쉬어갔지만 SK는 오늘 4%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위 삼성전자입니다. 67,100원에서 마감 지었고요. SK하이닉스는 26만 9천원에서 마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싣고 올라왔습니다. 뒤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나 삼성중공업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 뒤이어서 비슷합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유한양행이 있고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서도 카카오페이도 반등에 나왔습니다. 2% 정도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이nem텍이 최근에 폴더블폰 수혜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고요. 더즌도 오늘 8%대 강세, EV 첨단 소재가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로 진입을 했는데 잘 마무리가 상한가에서 지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리튬 관련주들 안에서도 일부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는데 하이드로 리튬 강했고 중앙첨단 소재도 오늘 8%대 강세, 대성파인텍도 6%가 넘게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1위는 파이nem텍이고요. 리가캠 바이오 눈에 들어오고 알테오젠까지 바이오주도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오랜만에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V 첨단 소재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2부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거세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에 집계가 되면서 오전에 난잡했던 수급의 모습이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변했네요. 금요일에 이런 무빙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고가 67,800원 터치가 나왔고 이와 함께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여전히 달려갑니다. 파이nem텍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쪽 여전히 좋고 리가캠바이오까지 흐름 나옵니다. 소외주의 반란도 있었지만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쪽도 있고 신고가 계속 나오는 쪽도 있습니다. 재료광도 체크 주말 사이에 더 잘 해봐야겠네요. 이 가운데 우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에 어떤 쪽을 보실까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공략 섹터는요. 바로 실적주. 아까 전에 힌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전에 돌리고 하고 있다. 네. 그럼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 그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군요. 다음 주는 휴가죠. 왜요? 휴가주 아닙니까? 다음 주 7월 말인가요? 7월 말 8월 초인가요? 저는 휴가가 없죠. 역시 프로의 정신. 예, 알겠습니다. 휴가는 보통 다다음 주라고 합니다. 예.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본격적인 시즌이 들어옵니다. 한 7월 중반, 그러니까 20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2분기 실적들. 그쪽으로 관련돼서 봤을 때 아마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알고 있는 회사들 이제 대부분이 또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동안에 쭉 움직였던 거 소외 종목들 이제 다 한 번쯤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은 실적 되는 것 쪽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2분기 실적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관세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관세가 뭐 8월 1일부터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뭐 크게 걱정 없어요. 우리 잘할 거예요라고 이제 혹시나 가이던스 계속 좋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시장에 힘이 되겠죠. 그런 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그래서 주도 섹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예.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아마 기존의 주도주들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오늘 좀 뭐 이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세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또 관세 얘기입니까? 네, 그냥 됐고요. 실적 주세요. 이런 쪽으로 보고 큰 변화 없게 되면 뭐 밸류가 비싸고 말고 이런 것도 됐고요. 예, 일단 실적 좋게 되면 그것도 다시 재산정할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밀린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사실 섹터별로 좋은 실적 내고자 할 기업들 굉장히 리스트업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실적주 어디로 탑픽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짜잔, 화장품에서 가져와 주셨고 코스메카 코리아군요. 네, 원래 전력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전력기기도. 그래서 그냥 다 미천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는데 아마 실적은 2분기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됐다라고 볼 거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 빼고 나가게 되면 컨센 상회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하반기는 신규 브랜드 안착 효과 때문에 ODM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높고 게다가 또 잉글 우드랩이죠. 잉글 우드랩. 미국 공장이 있다 보니까 미국 공장에 있는 회사들의 변화는 관세 때 그래도 나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혹시나 기존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근데 재고 조정 마무리됐기 때문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레벨업 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실적은 아마 2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반영한다.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노려보시는지요? 네, 일단 목표는 크게 그래서 지난 고점 대 부근 정도까지 해서 한 9만 원대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 라인대까지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노려보는 전략 언급 주셨으니까요.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까지 여러분 함께 흐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